탑데이터 스튜디오의 비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위 쿼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쿼리란 셀렉트 쿼리를 통해 얻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또 다른 SQL문을 수행하는 쿼리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서브 쿼리뿐만 아니라 하위 쿼리, 하위 GD, 서브 GD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하위 쿼리가 포함된 대부분의 SQL문은요, 조인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위 쿼리 사용 가능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페어절이나 그룹 바이절, 해빙절, 셀렉트절, 프롬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페어절에서의 하위 쿼리 문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지요. 자, 페어절을 보시면 컬럼명, 연산자, 보통은 그 다음에 값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위 쿼리에서는 값 대신에 셀렉트 문장을 이렇게 괄호 안에 넣어 주십니다. 이때 이 셀렉트 문은요, 자, 값을 구하기 위한 셀렉트 문장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연산자는요, equal, 즉 같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등의 단일행 비교 연산자 또는 인과 같은 복수행 비교 연산자 등과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위 쿼리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비교 연산자를 사용한 단일행 하위 쿼리가 있고요. in이나 not in을 사용한 다중행 하위 쿼리가 있습니다. any-sum, or를 사용한 다중행 하위 쿼리, exist를 사용한 다중행 하위 쿼리가 있습니다. 상관 하위 쿼리, 다중 중첩 하위 쿼리, 셀렉트절, 해빙절에서 사용되는 하위 쿼리가 있고요. 프롬절에서 사용되는 하위 쿼리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업데이트나 딜리트, 인서트 문에서도 하위 쿼리가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본 영상을 포함해서 총 5개의 영상을 통해서 하위 쿼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비교 연산자를 사용한 하위 쿼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평균 마일리지보다 마일리지가 많은 고객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페어절을 보시면 마일리지 큐가 나갔다. 그리고 오른쪽에 평균 마일리지 값이 들어오면 되니까 ABG라는 집계 함수를 써서 ABG 마일리지라고 적었습니다. 자, 결과가 제대로 나올까요? 하지만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집계 함수를 페어절에 직접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균 마일리지를 구해야겠죠. 자, 그래서 평균 마일리지를 구하기 위한 셀렉트 문장을 괄호 안에 넣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한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을 찾아라. 자, 그렇게 하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일리지 equal min이라고 하는 그룹 함수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에러가 납니다. 집계 함수를 페어절에 직접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위 쿼리를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요. 직접 min이라는 그룹 함수, 집계 함수를 사용한 대신에 이 최소 마일리지를 구하기 위한 셀렉트의 완전한 문장을 넣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르게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탑 키워드를 써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어더바이저를 써서 마일리지를 작은 것부터 순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탑 키워드를 써주면 가장 상위에 있는 레코드 한 건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답이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SQL 문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번에는 인을 사용한 다중행 하위 쿼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2020년에 주문한 적이 있는 고객을 찾아라 라는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선 영상에서 배운 조인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 주문 두 개의 테이블을 사용했고요. 자, 조인 조건을 페어절에 넣었습니다. 추가의 조건이 2020년도인 거죠. 그래서 year라는 함수를 써서 조건을 만들었고요. 자, distinct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은 이유는 2020년도에 주문한 적이 있는 고객, 한 고객이 여러 번 주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 번 나올 경우에 이것을 한 번만 보고 싶기 때문에 distinct라는 키워드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하위 쿼리를 써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lect 다음에 별, from 다음에 고객, 헤어 다음에 고객 번호를 넣고요. 오른쪽에 값에 어떤 것을 넣어주면 되죠? 바로 2020년도에 주문한 적이 있는 고객 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select distinct 고객 번호 from 주문 회화해준 다음에 2020년을 조건으로 넣었죠.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자, 그런데요. 확인을 해보면 에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equal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주문한 적이 있는 고객이 단 한 고객이에요. ALFKI라는 고객, 한 고객일 경우에는 equal을 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 2020년도에 주문한 적이 있는 고객이 두 고객 이상인 거예요. 오른쪽에 두 개 이상의 값이 들어갔었죠. 자, 이런 경우에는 equal을 썼을 때 에러가 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바로 equal 대신에 in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즉, 오른쪽의 값이 단일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에 equal 대신에 in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여기 있는 값 대신에 바로 select 문장을 넣어주시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distinct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지금 하위 지리에서 동일한 값이 나왔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고객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여기서 중복된 값을 중복된 만큼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distinct라고 쓴 것이 그닥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을 빼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주문한 적이 없는 고객은 어떻게 찾을까요? 자, 역시 하위 지리 부분에 이어 주문일 equal 2020이라고 하여 2020년도에 주문한 고객 번호 목록을 만든 다음에 자, 고객 테이블에서 자, 하위 지리에 나온 고객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고객 번호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n 대신에 not in을 써주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실 경우에는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수학의 집합 이론에 근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전체 집합이 고객이다. 고객 테이블에 있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위줄에 있는 번호가 값이 이어 주문일이 2020인 그러한 고객 번호고요. 그 나머지 값들을 가지고 오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